오늘 하루도 속 풀고 가실게요. 속 시원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10년 넘게 중풍으로 누워 계신 시어머님을 모시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힘들어도 시어머님 곁을 지키는 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우연히 들은 형님 내외의 이야기에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시어머님이 쓰러지신 그날부터 저는 간병인도 쓰지 않고 직접 시어머님을 돌봐왔어요. 아침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목욕도 시키고 욕창 나지 않게 수시로 체위 변경도 해드렸죠. 남편도 도와주긴 했지만 직장일로 바빠서 대부분은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형님 내외는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어요. 멀리 살아서 자주 오기 힘들다는 핑계로 시어머님 병원비는 물론이고 간병비도 절반씩 나누자던 첫 약속은 어느새 흐지부지 되어버렸죠.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 했어요. 형님도 살림이 빠듯할 거라고, 멀리 사시니 오시기도 힘들겠다고. 그러다 지난주 추석, 형님 내외가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시어머님께 세배도 드리고 다들 식사도 하고 평소와 다름없는 명절이었죠. 저는 늘 하던 대로 시어머님 약 챙겨드리고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형님은 그저 옆에서 어휴 올해도 동서가 고생이 많네 라는 말만 하셨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님 방에서 약을 챙기던 중이었어요. 문득 복도에서 형님 내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제 이름이 거론되는 바람에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제가 그렇게 착한 척은 다 뭔가 속셈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냐? 엄마 재산 다 가로채려고. 형님의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같이 시어머님을 돌보면서도 단 한 번도 재산 같은 건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완벽하게 하니까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요. 보통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나요?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형수의 말에 형님은 더 독한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엄마 재산이 만만치 않은데 제가 그거 노리고 저러는 거지. 아니면 누가 저렇게 희생하겠어? 나는 솔직히 처음부터 의심스러웠다니까. 그 순간 제 손에서 약병이 떨어졌어요. 소리를 듣고 형님 내외는 흠칫 놀라 이야기를 멈췄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가 들어버린걸요.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제 진심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믿기지 않았어요. 복도에 서 있던 형님 내외는 제 모습을 보더니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들의 말은 계속해서 제 귓가를 맴돌았어요. 바닥에 흩어진 약을 주우면서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동안 밤낮으로 시어머님 곁을 지키며 흘린 땀방울이, 명절이면 밀린 피로도 잊은 채 음식을 준비하던 마음이 이렇게 한순간에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서러웠어요. 시어머님 방으로 들어가 약을 드리는데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수저를 들어 시어머님 입에 약을 넣어드리는데 갑자기 시어머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는 거예요. 중풍으로 말씀을 못하시지만 시어머님의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마치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순간 더욱 서러워져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결심을 했어요. 더는 이렇게 있을 수 없다고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더는 못하겠어요. 형님 내외가 한 말 너무 서러워서 흐느끼며 이야기를 전하는데 뜻밖의 말이 돌아왔어요. 사실
나도 다 알고 있었어. 형님 내외가 예전부터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으면서 왜 아무 말도 해주지 않은 걸까요? 왜 저를 보호해주지 않은 걸까요? 그동안 며느리가 고생한다고 동생 와이프한테 맡겨서 다행이라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하시던 어머님 모습이 형님 내외 앞에선 왜 그렇게 달라지시는지 난 그게 더 서러웠어. 시어머님의 그런 모습을 전혀 몰랐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어머님 방에서 갑자기 커다란 소리가 들렸어요. 저와 남편이 급히 시어머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침대에서 떨어지실 뻔한 걸 다행히 제가 재빨리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계셨어요. 말씀은 못하시지만 손짓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가리키셨죠. 그리고는 힘겹게 고개를 가로저으셨어요. 마치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어머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더니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어요. 그리고는 남편의 손을 제 손 위에 포개어 놓으셨죠. 말씀은 못하시지만 시어머님의 그 작은 몸짓에 담긴 뜻이 가슴 깊이 전해져 왔어요. 다음날 아침 형님 내외가 짐을 싸서 떠나려는데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크게 소리를 내셨어요. 놀란 우리 모두가 시어머님 방으로 모였죠. 시어머님은 힘겹게 손을 들어 형님을 가리키셨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셨습니다.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시어머님께서 모든 걸 들으셨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형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우시면서 사과하셨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동서한테도 너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때 시어머님께서 또다시 손짓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저를 가리키셨죠. 그리고는 가슴에 손을 얹으셨어요. 마치 이게 내 진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님께서 그동안 제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말씀은 못하셨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셨다는 걸.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형님은 매주 한 번씩 찾아오셨고 간병비도 약속대로 나누어 부담하셨죠. 무엇보다 더는 뒤에서 수군거리는 일도 없어졌어요. 시어머님은 여전히 말씀을 못하시지만 이제는 더 밝은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가끔은 제가 힘들어할 때면 손을 꼭 잡아주시죠. 그 손길에서 따뜻한 위로와 감사함이 전해져 옵니다. 세상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이 있나 봅니다. 시어머님과 저는 그렇게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고 가족들도 그 진심 앞에서 모든 오해를 풀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